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문법을 조금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if절, 영어로 하면 이제 만약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것, 이런 문장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저희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건문에는 크게 이제 if, else 그리고 elif절이 이렇게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if절일 거고 else도 네,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if가 있으면 아무래도 else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건문이라는 그 문법 자체가 난이도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전의 난이도에 비했을 때는 조금 있기 때문에 문장을 제가 한글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어로만 있으면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글로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시작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연도를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1980년에 태어났다고 할게요. 저는 1980년생은 아니지만 제가 그 MZ세대에 대해서 이제 MZ세대랑 관련된 문장을 사용을 할 건데 MZ세대가 보통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을 네,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기준이 다른 이제 뭐 자료들에서는 또 다르지만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런 기준에서 이제 1980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979년에 이후에 태어나면 이제 1980년생인 거죠. 혹은 그 이후거나. 그래서 197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저는 MZ세대입니다. 이걸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 이제 if절 조건문을 사용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요. 음. 그래서 이제 if 만약에 내가 연도가 1979년 초과, 그러니까 1979년보다 높다면, 그 이후에 태어났다면, 저는 MZ세대입니다를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else는 뭐냐면, else는 이제 if가 아닌 그 외의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if가 1979년보다 위라면 else는 그 이하인 거죠. 1979년을 포함한 그리고 그 전 세대들. 그래서 if랑 else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보기 전에 네, else는 나머지 if절 외에 네, 나머지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1980년이 제가 태어났다고 하고요.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저는 MZ세대입니다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제가 태어난 연도는 1980년이라고 나와 있고 if절은 1979년 초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60년, 1960년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else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MZ세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f, else절 이렇게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elif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elif는요. 네, elif는 이제 else랑 if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if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설정을 하는 거죠. 만약 내가 뭐뭐라면 else는 반대로 그 외의 것들. 만약 내가 뭐뭐가 아니라면 이로 해석이 되는 건데 elif는 그 중간이에요. 그 중간이라면 이제 elif는 if에서 더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 어떤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을 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if는 if랑 else는 이제 한 번씩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elif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건을 무수히 많이 무한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elif를 하나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elif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여러 개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전 스크립트랑 비슷하게 1980년에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if절은 1980년이죠. 그리고 elif 그 중간 또 다른 조건은 1980년 이후, 그러니까 초과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프린트
오늘은 저희 생일입니다를 설정한 이유는요. 잠시만요. 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if는 MZ세대입니다. 이고요. 80년이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초과일 때는 MZ세대입니다 하고 느낌표로 차이를 줄게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왜 오류가 발생할까요? 자, if에서는 여러분들 저희가 그 이꼴 표시, 그러니까 는 표시를 하나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이꼴 표시, 등식 표시를 하나만 타이핑했을 때는 어떤 걸 의미를 부여해주는 변수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if절이나 혹은 다른 비교절을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이꼴 표시를 2개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혹은 조건문을 활용할 때 이제 는을 2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MZ세대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980년에 태어났다고 year를 가정을 했으니까 만약 1980년에 태어났다면 저는 MZ세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밑에 내려볼게요. 네, 일단 이건 지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앞선 절에서 이제 인덴트랑 컬론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덴트는 여러분 그 띄어쓰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띄어쓰기 있죠? 그래서 탭을 누르시면 워드 같은 데서 탭을 누르시면 이제 조금 문장의 정리를 위해서 띄어쓰기가 돼요. 맞죠? 그래서 인덴트는 띄어쓰기고요. 그래서 보시면 if 다음에 if, elif, 뭐 else 혹은 이후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게 특이한 이런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인덴트, 즉 띄어쓰기 꼭 필요해요. 그래서 탭을 누르시면 돼요, 보통. 그래서 탭을 누르시고 나서 이제 프린트를 하셔야지 이 if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콜론은 뭐냐? 콜론은 이제 그 이런 동그라미가 2개 있는 표시죠. 이 기호를 또 사용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제 조건문 마지막에 프린트 바로 이전에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정상적으로 프린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둘 다, 셋 다 이렇게 있죠. 마지막에.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인덴트, 띄어쓰기나 컬런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프린트. 여기 있는 프린트는 인덴트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린트는 위에 if, elif, else의 명령어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문장인 거예요. 왜냐면 인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제가 1980년이고 if절에서 1980년이라면 저는 MZ세대입니다가 프린트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맞게 프린트가 됐죠? 맞게 프린트가 됐는데 밑에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도 프린트가 됐어요. 왜 됐을까요? 그쵸? 그래서 if, elif, else 절이 아니라 그냥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그냥 프린트 있잖아요. 헬로 월드처럼 했던 그 프린트로 그냥 일반적인 문장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생일입니다는 이 앞에 이 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띄어쓰기랑 이 콜론을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점점 이런 문법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제 아신다고 해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법을 더 알게 된다면 단축키들을 아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조건문이나 혹은 이제 나중에 나올 뭐 리스트 절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이제 더더욱 컴퓨터를 작동하시는 게 컴퓨터를 뭐랄까 컨트롤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